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입니다. 석방되던 날 저는 그분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나오신 것 같았습니다. 현재 직무는 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입니다. 사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그동안 저희가 바깥에서 들었던 많은 분들로부터 당의 중앙인들과 고원들, 여론들 이런 부분들을 이 대표께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합니다.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.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, 당내에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. 주요 정치인을 초대해서 여의도 정치의 현안들을 짚어보는 여의도를 부탁해 코너 저희가 마련했습니다. 자, 오늘은 민주당 대표 원로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죠.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네. 앞서 저희가 정치권 현안들에 대해서 패널들과 쭉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그런데 첫 질문은 이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줄 탄핵, 연이은 기각이 결정이 나왔습니다. 이에 대해서 지금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 전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 주장에 대해서? 어젠가 어떻게 이 대표께서 뭐 그런 좀 민주당의 그런 어떤 조금 지나친 게 있었다. 네. 또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. 그렇지만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조금 실망스러울 것이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네. 아마 당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뭐 적절한 난 발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이 대표께서 어제 말씀하신 대로 네. 그럴 사정이 우리도 분명히 있었죠. 네. 왜냐하면 뭐 어떻게 달리 정부를 말하자면 어떻게 지나친 거를 제어하거나 혹은 견제할 방법이 없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는 이제 말하자면 탄핵을 남발했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심지어 그게 윤 대통령이 뭐 내가 계엄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네.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리라고 봅니다. 예. 네.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. 총리님께서도 바라보시는 거죠, 그렇게? 뭐 그렇게 또 우리도 모든 정당이 다 잘한 건 아니잖아요. 네. 뭐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조금 지나쳤던 것도 있을 거고 부족했던 것도 있을 거고 네. 그런 부분들은 그때 또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네. 자신들의 뭐 잘못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. 네. 최근에 음.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공 모드로 계속 가다가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줄 탄핵 기각이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좀 초조해한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. 분위기 어떻습니까?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. 그건 좀 언론이 지나친 표현이고요. 그래요? 그것보다는 지금 사실은 자꾸 탄핵 결정 자체가 늦어짐으로써 네. 갖는 우리 국민 경제 자체의 그 위기를 할까요? 이 네. 절박감이 너무 심각합니다. 그런데 자꾸 정치적인 이슈로만 봐서 그렇지 사실은 금주 중에 사실은 결정이 날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특히 자영업하는 분들은 그렇게 되면 조금 정치 일정이 눈에 보이니까 네. 그다음부터는 뭐가 이제 손님들도 조금 더 오고 하지 않겠냐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무 이야기 없이 또 이제 미뤄졌잖아요.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네.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야 결국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고 빨리 헌재가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뭐 그런 데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역시 총리를 역임하시고 또 원로이신 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더 먼저 걱정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 근데요 지금 헌재 예 말씀하십시오.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. 예. 네, 헌재 앞에 찬반 집회의 열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. 좀 지나치다는 얘기도 있고 글쎄요 찬반 목소리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최근에 와서는 여야 정치권이 오히려 이
여론 분열을 부추기는 것 같다. 정치인들의 적극 참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그거야말로 정치인들이 정말로 자제해야 될 일입니다. 그렇지 않아도 이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공동체 전체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또 이 헌재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또 대한민국을 국민들과 함께 이걸 수습을 해 나가야 될 거잖아요. 네.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어느 한쪽 편에 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요한다? 그렇게 되면 나중에 현재의 결과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는 심리가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? 네. 그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겁니까? 그래서 국민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야 뭐 이런저런 목소리를 내실 수 있죠. 근데 그걸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부추기는 거는 정말 자제해야 한다. 아하. 예. 왜냐하면 그 다음에 그 후과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당시 다시 국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 대한민국에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 점을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. 예. 아하. 아까 불복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라고 불복 심리. 그렇죠. 예. 불복 심리. 예, 예. 자, 그 부분이 향후에 이 탄핵 정국이 끝난 이후에도 국민들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지 않을까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부추긴다라는 비판을 하는 건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물론 윤 대통령 측과 야당 측에서도 결과는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은 했지만 저렇게 부추기는 걸 보면 승복하는 자세 또는 승복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게 맞냐 의심을 하거든요, 지금.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 땅의 다음을 살아가야 될 그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습니다. 네. 젊은 세대들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? 이분들은 공정성을 해치는 데 대해서는 아주 강한 거부감이 있죠. 네. 공정성이란 가치를 그 세대들은 아주 중요한. 그들이 봤을 때 그래서 자꾸 헌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시비를 걸고 미리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걸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게 이른바 이제 무책임하게 돌을 던져 놓으면 네.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. 그걸 다시 한번 호소드리고 싶네요. 원래 양보나 배려라는 거는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그게 미덕이 아니냐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야당이 지금 다수 정당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지금 이런 분위기를 좀 깨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먼저 나서서 이런 승복의 분위기, 좀 화합의 분위기를 먼저 좀 나서주는 건 어떨까요? 그래서 하여튼 민주당도 보니까요. 근데 저도 저녁 집회 몇 번 나갔습니다만은 민주당이 이 집회를 주도하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. 네. 그리고 결국 이제 시민사회 쪽에서야 워낙 그 12.3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지는 이 사태가 우리 공동체 전체를 네. 나락에 떨어뜨렸다라는 그 분노가 있으니까 네.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야. 거기에 이제 야당도 당신들과 뜻을 함께한다. 이런 동참 정도는 어쩔 수 없죠.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막 헌재 앞에서 삭발을 하고 거기서 막 고함을 치고 이래버리면 정말이지 너무 무책임하다. 빨리 좀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. 예. 이게 빨리 좀 죄송합니다. 봉합이 되려면 헌재에서 결론을 빨리 좀 내줬으면 하는데. 글쎄, 예.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. 네. 그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? 네. 법만 따지시는 분들은 아니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겠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이제 아까 얘기한 심판이나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대한민국의 혼란과 갈등, 분열 거기에다가 아까 국민 경제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경제적 주름살 이게 네.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네요.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삼선 중진 의원들을 만났습니다. 앞서 저희가 잠깐 다루기도 했지만 글쎄요. 이재명 대표는 지금 당내 이 비명계나 계파 갈등 이걸 봉합하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게 잠시 봉합되는 것일 뿐 이제 조만간 탄핵 정국 끝나면 경선이 시작될 테고 내부에 그러면 좀 심각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소리가 있는데 원로께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? 당 내의 분위기 지금. 당이라는 게 항상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갈등도 있고 또 경쟁도 하고 또 결과가 나오면 또 승복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에너지를 모아가는 게 정당이니까 이렇게 지금 또 이 국면은 또 그렇잖아요. 이 국면에서
정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와서는 이 국민들한테 대한 특히 네. 탄핵 결정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죠. 그래서 지금은 한 목소리를 낼 때라는 이 대표의 호소에 대해서 다 호응을 하는 거죠. 네. 예. 그리고 어제 삼선 중진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여당 의원들과 좀 소통 좀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좀 제안이라고 느껴졌거든요. 아마 그분들이 보기에도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자꾸 극단으로 치닫는 거는 네. 여의도의 정치가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. 네. 그러려면 아까 여의도 정치의 가장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이 대표가 먼저 나서서 그런 정치 복원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게 말하자면 좋은 신호고 정치 복원의 신호가 아니냐. 그래야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대화도 안 하고 네. 식사도 같이 안 할 정도 보면 이게 뭐예요, 그럼? 그럼 왜 그분들이 여의도에 있는 겁니까? 예. 일각에서는 옛날 정치의 낭만도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. 그런데 이렇게 여야 정치인들이 서로 인사도 안 할 정도로 극단에 치닫는다면 오히려 지금 총리님 같은 원로나 이렇게 무게감 있는 분들이 중간에서 해야 될 역할이 훨씬 커진 거 아닐까요? 뭔가 좀 어떤 해주실 부분이 있을까요? 저희들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겠죠. 이 상황은 이렇다.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죠. 그래야 국민들이 보기에도 우리 정치가 그냥 절망적인 건 아니구나. 고민을 하고 있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구나. 라는 그건 그런 신호는 드려야 되겠죠. 네. 여담입니다만 과거에는 목욕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. 네. 아침에 체력 단련실에 같이 모인 네. 여야 정치인들이 그 자리에서 아하.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문제도 풀어보려고 노력하는. 그래서 그분들은 스스로 우리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목욕당이다. 그래서 가끔씩 때 되면 회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정치적인 말하자면 대립점을 조금씩 서로 조정도 하고 했거든요. 네. 그런 정치까지 금방 복원이 안 되더라도 네. 적어도 지도급 정치인들은 이게 대한민국 공동체가 지금 위기고 흔들리는데 네. 그런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발휘해야죠. 네.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전날 다퉈도 다음날 국밥집에서 만나서 또 해장하면서 또 조율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목욕탕이면 더 효과가 좋겠네요. 목욕당 스스로 그런데 네. 그걸 가지고 이제 양당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이제 양두구육이다. 네. 그걸 배신자다라고 하는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고 그것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돼야 그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? 네. 예,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자, 조금 전에 치열하게 싸우는 여야 얘기를 하다가 역시 정치 원로의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이 총리님께서 뭔가 좀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부겸 전 총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